네, 안녕하십니까. 항소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공사실 동일성의 입장은 판례의 태도를 살펴봤는데요. 판례는 기본적 사실 동일설을 취하지만 규범 요소를 도입한다. 그래서 절도와 작물까지 살펴봤습니다. 규범 요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들을 살펴볼 건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은 다 볼 필요 없고요. 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5번 정도 볼까요? 5번 보면 여러분 이 범죄 사실은 뭐냐면 초과 중개투조예요. 초과 중개투조.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초과 중개투를 맞았다는 게 기본적인 사실인데 그거를 이 매도인, 매수인 이거 변경.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부동산 중개라면서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디서 받았냐? 매도인한테 받았냐? 매수인한테 받았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피해자라고 쓸 거예요. 피해자라고 써주시고 피해자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 메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해자만 변경. 동일성 인정할 수 있다. 같은 5번, 6번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됐고 다 됐고요. 특별한 거 없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동일성. 그 다음에 8번도 그냥 가볍게 보면 8번도 가볍게 보면 흉기휴대 동일성 인정이 되죠. 동일함으로 적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9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여기 쓸게요. 갑이 차는 어떠냐면 갑이 을을 협박한 거예요. 갑이 을을 협박했죠. 협박해서 을을 같이 쓸게요. 위장자수시킨 수사기관에 위장자수시킨 거죠. 위장자수. 그러니까 갑이 을을 협박해서 수사기관에 위장자수시킨 거죠. 그러면 위장자수시켰으면 갑의 죄는 협박죄도 되지만 이게 범인은닉, 형법도 죄인데 범인은닉이고 범인은닉죄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말해도 교사가 돼요. 이건 형법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인이 스스로 나를 숨겨달라고 말하더라도 교사범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숨으면 범죄가 안 되지만 남까지 끌어들이면 범죄가 돼요. 그래서 범인은닉의 교사가 되는데 이 두 개는 범인은닉의 교사하고 범인은닉 교사죠. 요거는 국가적 법익이고 요거는 개인적 법익이지만 어쨌든 뭔가 얘가 협박했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성 인정되는 것이죠. 요거는 그래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이건 형법적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기억해야 돼. 자기은닉을 교사하는 거, 자기은닉을 교사하게 하는 것도 이 범인은닉죄의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범인은닉죄의 교사, 범인도피죄의 교사. 요것도 형법에서 관련된 거니까 형법에서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됐고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 동일성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됐고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여기 다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나오지도 않고 뭐 볼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을 거 넘어가죠. 여러분 이 판례는 다 볼 수는 없는 요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작물취득과 강도상해는 동일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성이 있다고 어렵죠. 여러분 요게 꼭 여기다 써야 돼. 규범적 요소 543페이지 규범적 요소를 도입할 수 없다. 규범적 요소를 도입해서 오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처벌에도 일사부재를 반하지 않는다까지 요거 좀 동일성에서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좋고요. 요 판례 정도 체크하시고 543페이지죠. 그 다음에 요거 3번 정도 요건 경찰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3번은 요게 이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3번은 몇 페이지죠? 페이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들 너무 쫓아오기 어렵죠? 544페이지 여기 44페이지죠. 544에 3번 판례인데 여러분 요 판례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인근소란입니다. 요거 경범죄처벌 인근소란. 그러니까 주변이 시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 쓸게. 인근소란은 피해자가 이웃 사람이에요.
그거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인근소란은 피해자가 이웃사람이고 이웃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게 문제죠. 이웃사람,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법인데 이웃사람들이 너무 시끄럽,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피해자의 신체 상해, 폭처법. 요거는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상해를 당한 사람.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람이고, 이거는 시끄럽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해가 범죄자시죠. 따라서 이거는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기판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3번 별표를 치시고요. 그 아래 4번도 별표 치셔야 되겠네. 4번도 별표를 치실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음주소란은요. 음주소란의 범칙행위. 음주소란. 그러니까 술 처먹고 떠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좋은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쫓아가면서 죽여버리겠다.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적인 이탈이 있었다는 거죠. 장소적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떠든 거랑 쫓아가면서 행패를 부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3번, 4번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은 틀리면 안 된다. 5번은 뭐 별표를 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5번은 과실하고, 그러니까 4번 오면 과실하고 고의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의는 그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게 고의고요. 과실은 인식이 없거나 인식이 있더라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이제 과실이죠. 그래서 완전 다른 거예요. 주의 의무 위반이니까. 그래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되시죠? 넘어갈게요. 뭐 됐고. 여러분들 그 6번은 그냥 가볍게 보면 되는데, 6번 별표 세 있죠. 이것도 틀리면, 이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필로폰을 교부한 거, 약을 교부한 거, 그 다음에 대금을 편취한 거. 아니, 약을 준 거랑 돈을 받은 건 같을 수가 없죠. 아니, 약을 준 행위, 돈을 받은 행위. 같이 줍니까? 아무런 여러분 보면 같이 주긴 하겠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단 먼저 갖고 오잖아요. 물건은 틀림없겠지. 뭐 이렇게 하고서 물건 보여줘서 물건을 이제 찍어 먹어보고, 그러면 이제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부하가 빼갖고 와서 돈 이렇게 딱 열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필로폰을 교부한 거랑 대금 편취가 다른 거죠. 그리고 0.3g이니까 되게 조금인 것 같지만, 굳이 말하면 돈 스파이크 씨가 잡힐 때 9g인가요? 0.9g을 갖고 있었죠. 0.03g이 1회 투약량이에요. 그러니까 3g이면 10인분이네. 10인분. 0.10인분. 10인분을 줬다는 거죠. 3g이면 100인분이고요. 그지? 그렇게 보세요. 그램인데.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7번도 가끔 나오는, 7번에 그냥 표시만 할게. 여러분 비자금을 사용하는 거하고 조성하는 거 같겠어요? 비자금을 모아놓는 거랑 쓰는 거랑 다르지. 행위가 다르니까 동일성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번, 뭐 유명한 사건이죠.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 사건인데, 조종필 씨, 패터슨하고 리라는 놈이 네 군속 자녀들인데, 쓰레기들이죠. 너 한국 놈을 죽일 수 있니? 한국 놈을 죽일 용기가 있나?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동일성 문제를 물어본 건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이태원 햄버거, 얼마 전에 그 검사님이 돌아가셨죠? 이 사건 검사님. 영화에서는 정진영 씨가 검사로 나오고, 이제 패터슨 살인범으로 장근석 씨가 나오고요. 조종필 씨, 돌아가신 분, 우리 한국 중대생, 그분은 이제 송중기 씨, 젊은 시절 송중기 씨가 이제, 그러니까 캐스팅은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영화는 재미없었는데, 근데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 사건. 근데 그건데 여러분 칼로 찌른 거랑 칼을 숨긴 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잖아요. 버린 칼을 집어들고 나와서, 잠깐만, 버린 칼을 집어넣어서 하수구에 버린 거, 칼로 찌른 거 같을 수가 없죠. 범죄자. 그래서 이것은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패터슨이 이미 그 사건 직후에 범인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았어요. 칼을 버렸다 그래서. 근데 다시 잡혀와가지고 지금 살인죄로 좀 징역 20년인가? 뭐 보역 중이죠? 뭐 보역 중입니다. 20년. 그래서 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유사석유를 보면 가짜 석유를 판매한 거랑 세금을 포탈한 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찍어드린 것만 보시면 됩니다. 됐고, 13번도 이제 여러분 횡령 배임 어려워하시니까 13번에 잠깐 보면 545페이지 빼도 횡령
빼돌리는 행위, 남을 준 거, 공유한 거, 배임 증조, 완전 다른 행위죠. 그러니까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그걸 갖다 준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빼돌린 행위, 갖다 준 행위는 결국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고요. 좋고 됐습니다. 뭐 그 정도. 펀치 쭉 다 보시면 이런 것도 안 봐도 되고요. (17번은)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17번 잠깐 볼까요? 17번에 보면 안마. 여러분 안마는 피로를 풀어주는 거죠. 이런 행위는 피로하게 만드는 행위죠. 다른 겁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안마와 성경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태 안마는 안마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마 다르다. 평가할 수 없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여기서 판례 다 본다는 건 무리한 것이고요. 쭉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47페이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판례만 좀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약간 바꿀 텐데 공소장 변경 다 돼가요. 약간 바꿀 건데 그냥 필요성을 먼저 지금 548페이지의 필요성을 먼저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 시간에는 필요성을 보질 않고 필요성을 안 보고 뭘 먼저 볼 거냐면 필요성은 맨 마지막에 볼 거고요. 수선 좀 바꿀게요. 자, 찾아놨어야 되는 건데. 다 돼가네요. 여기 여러분 교과서로 565페이지 공소장명의 절차를 먼저 볼게요. 절차를 먼저 보고 필요성을 볼 거야. 절차인데 여러분 공소장 변경은 여러분 이미 약간 짐작하셨겠지만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신청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처음에 이만큼 공소 제기했다가 나중에 바꾸는 거. 여러분 공소하실은 검사가 결정하는 거죠. 왜냐면 검사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한 검사가 얘가 무슨 죄를 졌는지 제일 잘 알아요.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고 그게 맞냐 틀리냐만 판단해 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검사야. 그러니까 요걸 재판할지 요만큼을 재판할지도 사실은 검사가 결정해야 돼요. 즉 공소장 변경도 사실은 누가 주도해야 돼요? 검사가 주도해야 돼.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일단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서면주의죠. 서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소를 제기하듯이 바꿀게요 라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서 제출해야 돼요. 서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부본 송달 이미 봤죠? 부본 송달 요건 있잖아요. 공소 제기와 유사한 거예요. 공소 제기와 유사. 공소 제기처럼 부본을 복사본을 송달하고 물론 공소 제기는 1일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한다고 방어 준비하라고 5일 전 송달하는데 요거는 뭐 1일 공판이 없으니까 즉시 송달하고 그러면 그 즉시 송달을 법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서면주의가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여러 명이 다 모여 있잖아요. 공판정에서는 서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그래서 공판정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면 구두로 할 수 있는데 다만 피고인이 이익이 되거나 동의할 때 피고인 동의하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괜찮다라고 하면 굳이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피고인이 이익 동의, 이건 방어권을 보죠. 부본 보전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판례들이 나오는데 요건 좀 기억할게요. 규칙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예비적 택일적 변경이 됩니다. 예비적 택일적 변경이 되는데 예비적은 순위가 있는 거예요. 본의적이 있고 예비적이 있고 택일적은 순위가 없고요. 순위가 없는 거야. 어쨌든 순위가 있거나 검사가 정한 대로 하는 거죠. 왜냐면 심판에 대한 검사가 정하는 거니까 법원의 판단 순서도 검사의 기소 순위에 제한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판례는 좀 최근에 나올 것 같아요. 좀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의견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변경 신청서 아닙니다. 여러분 공소장 변경은 사실해야 돼요. 공소장 변경은 범죄 사실이 변경되는 거죠. 범죄 사실이 변경되는 거야. 범죄 사실이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에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좀 중요하죠? 발표심사 좀 알아둬야 돼요. 오래 나온 판례인데. 작년이네. 벌써 작년이네. 세월 빠르네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신청서로 볼 수는 없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죠. 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판에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술로 할 수 있죠. 써볼까? 요거 같이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구술로 할 수도 있어요. 구술로 할 수도 있는데 뭐 벌써 배웠겠지? 그러면 구술로 할 수 있지만 요거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이익이 될 때만 되는 거야. 표현 이익이 될 때. 그때 구술로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특정해야 돼요. 우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듯이 공소장 변경도 특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요거 꼭 써야 되는데 그거 쓸게요. 어떻게 쓰냐면 공소제기는 기억나요? 공소제기는 같이 써볼게. 공소제기는 서면만 됩니다. 구도 안 됩니다. 전자기록도 안 됩니다. 이메일 같은 걸 보내면 안 돼요. 이제 확실해야 되니까 전자기록도 안 돼요. 여기까지 이제 공소제기 기억나요? 복습이한 공소제기는 서면만 되는 거. 서면으로 한 번만 공소제기로 보는 건지 구도 안 되고 전자기록 안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은 거의 공소제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처음에 제기했다가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인데 공소장 변경은 약간 결이 달라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것도 당연히 같이 써볼게요. 서면이 원칙이지만 요거는 구두까지는 돼요. 구두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로 공판정에서 말했죠. 공판정에서 이익이 될 때는 구두까지는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소장 신청도 역시 전자기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록이 안 되는 건 똑같은데 구두만 달라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는 전자기록은 안 되고 공소제기는 구두까지는 된다는 거. 구두까지는 된다.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요거예요. 그래서 저장 매체로 한 전자기록 이 부분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 건데 여러분 항소심은 나중에 할까요? 속심이에요. 속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돼요. 왜냐면 속심은 여러분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증거 조사가 돼야 돼요.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증거 조사가 돼야. 증거 조사해봐야 이상한데?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재판을 하다가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는 재판을 하다가 증거 조사해봤더니 이거 아닌데? 라고 판단하면 이제 변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심은 1심을 승계하면서 항소심은 추가적으로 같이 써볼게요. 추가적으로 증거를 조사한다고요. 추가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되니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판례 항소심에서도 케이스 문제 많이 나오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여기다 써볼게. 항소심은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이게 2심이야. 항소심은 2심. 2심에서는 공소장이 되는 거야. 항소심에서는. 근데 자 해볼게. 3심 우리가 상고심이라고 하는데 상고심은 사후심이에요. 사후심은 이게 일본 말이가 좀 어려운데 사후심은 더 이상 증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증거 조사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분량이 끝났어요. 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증거 조사 하지 않고 다만 상고 이후에 기재된 요것같이 기재된 법률 문제야. 법률 문제만 한 번 더 판단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후심이라고 부른다. 한 번 더 판단하는 거야. 사후심이라는 것은 증거 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상고 이후에 기재된 법률 문제만 한 번 더 판단한다. 이게 뭐죠? 사후심이에요. 사후심.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잘 봐요. 항소심에서는요. 오늘 저로 쓸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요약하면 항소심은 속심이니까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상고심은 사후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안 됩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우리 요거만 나왔지만 항소심은 속심이니까 공소장 변경이 되는데 상고심은 더 이상 증거사 안 하기 때문에 증거사 해야 돼. 추가적으로 증거사를 해야 공소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소장 변경이 안 되죠. 안 되고 하나 더 외우면 그래서 요거 같이 써볼게요.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상고심은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상고심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되면 또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는 게 핵심이죠. 되시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변론 종결, 변론 제외.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할 테니까 지금 여기서 보지 마시면 헷갈리니까. 다만 요것만 체크할게. 변론 제기에는 변론이 들어가면요. 요거 볼게. 변론이 들어가면 변론 종결, 변론 제기에는 재량이다. 요것만 써만 놓을게. 재량이다. 뒤에 먼저 봐야 되니까 변론 종결이나 변론 종결 재량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입니다. 지금 그럼 요거 다 쓰셨죠? 요거 되게 중요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 자,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받을 게 어떤 거냐면 검사가 공소장 같이 써볼게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단 말이지. 신청했으면 법원의 조치를 검토해요. 법원은 어떤 걸 해야 되냐? 검사가 공소장을 신청했을 때 이제 우리의 법원은 어떨 거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우리의 법원은 어떨 거냐에 대해서 법원은 먼저 신청했을 때는 규칙 변경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해줘야 돼요. 고지. 1번 법원 1번 신청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어떻게 고지하느냐? 이게 고지의 방법이에요. 요 규칙 298조에 142조가 방법이지. 298조의 방법이야. 방법. 아까 부본을 즉시 송달한다는 거죠. 이번에 즉시한. 왜냐면 120팡이라는 게 없으니까.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장 신청 들어왔다는 것을 피고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야, 큰일 났어.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겠대. 너 임마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래.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지의무인데, 고지의무. 바로 고지의무가 있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부본을, 아까 검사가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즉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제 고지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방어 준비. 피고인한테 방어 준비를 위해서 이런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첫 번째가 고지 의무면.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볼게요. 자, 요거 같이 메모에 고지 의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페이지 넘기면 지워질 텐데. 큰일 났네. 자, 보면 고지 의무.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판례도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송달은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송달은 서류를 보내주는 거고 부본은 애당초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달은 서류를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해주는데 송달은 피고인 수만큼이니까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본을 한쪽만 송달할 수밖에 없죠. 피고인과 변호인 어느 한쪽에 대해서 대개는 변호인한테만 송달해요. 피고인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쳤는데 당연히 송달이라는 개념은 서류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서류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피고인 수에 상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다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 한쪽에만 송달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피고인이나 변호인 한쪽에만 송달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여기다가 비교라고 쓰시고요. 비교라고 쓰시고 그냥 이 판례 같이 마찬가지고요. 송달이 그런 거야. 되십니까? 송달은 그런 건데 다음 통지는 여러분 통지는 알려주는 거죠. 통지는 뭐 전화나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냥 카톡은 단체 문자를 서류로 보내주는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통지는 전원에게 해야 돼요. 통지는 피고인, 변호인 모두한테 해줘야 돼. 피고인.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송달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만 통지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교수님하고 하셨겠지만 압수수색의 일정을 통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피의자 편이 참여할 수 있거든. 매년 나오는 건데 이때 피의자가 안 나오겠다고 하더라도 변호인한테 별도로 통지해 줘야 돼요. 맨날 나오는 거야. 통지는 다 해줘야 돼. 왜냐면 통지는 송달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한쪽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통지는 양쪽 모두 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부본을 제때 송달해야 돼요. 송달 안 하면 위법이죠. 여기까지. 송달하면 위법이지만 근데 애당초에 왜 송달해 주는 거예요? 부본을 방어 준비하라고 송달해 주는 거니까 위법이 있더라도 뭐 나는 이미 충분히 방어가 됐어요. 그럼 굳이 위법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본적 침해되지 않았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까지 할 수 없다. 위법은 위법인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소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위법은 위법인데 어쨌든 방어 준비 충분히 했으니까 굳이 항소할 필요 없잖아.
똑같잖아. 어차피 방어했잖아. 그러니까 항소 이유는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항소 이유는. 이해되십니까? 됐죠? 남자친구가 뭐 게임에 빠졌어요. 게임에서 돈 좀 잃었어. 그러면 그거 갖고 뭐 위법은 위법이죠. 그거 갖고 헤어질 정도 위법은 아닌 거죠. 헤어질 결심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충분히 방어 보장됐다면 법령 위반을 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본이 너무 늦게 손대죠. 부본이 공판장에서 교부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했다면 영향이 없다. 이거까지 두 개랑 같은 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